그래서 저희는 이제 제1치료와 뉴로피드백 치료를 하게 되는데 BCIA랑 ISNR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뉴로피드백 관련된 전문 기관 자체고요. 국내에는 BCIA에서 교육이 올 10월 달에 처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참석을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15분 정도의 어떤 BCIA 교육을 받은 분이 지금 있고요.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의 뉴로피드백은 이제 자격증이 있는 분이 현재로서는 이제 두 분밖에 없습니다. 미국에 가서 이제 따오신 분이고 저희는 이제 내년에 딸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 뉴로피드백이 들어온 지는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제 전문가가 별로 없다라는 건데 이제 뭐 큰 병원들에서도 뉴로피드백을 쓰고 있습니다. 차병원이라든지 시립 어린이병원을 쓰고 있는데 이런 교육을 뭐 받고 쓰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에 20분도 안 됩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있긴 있지만 이게 잘 알고 쓰지 못한다는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뉴로피드백 치료 수준의 이제 한계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좀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은 이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덕성여자대학교가 이제 이 뉴로피드백이나 어떤 뇌과학 쪽으로 이제 특화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이번 겨울방학 때 저희 한의원에서 이제 두 분이 이제 연수를 받으러 또 옵니다. 그래서 이제 덕성여대랑 이제 MOU를 맺어가지고 저희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전문가 과정들이 앞으로 국내에 좀 더 많이 생겨야 됩니다. 하지만 현재 뉴로피드백을 쓰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닥 전문가가 별로 없다라는 게 이제 아무리 유명해도 그 원장님이 유명해도 이제 이건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대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뉴로피드백은 이제 이 뇌랑 신체를 같이 치료를 해줍니다. 사이코는 정신이고 피지올로기는 이제 육체인데 이 정신과 육체가 만나는 접점도 있고요. 정신은 정신대로 좋아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육체는 육체대로 좋아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이 이제 다 같이 좋아져야 되고요. 역사로는 1800년대에 이제 리차드 페이카톤이라는 분이 이제 동물 실험을 해서 뇌파를 측정했고요. 이제 1900년 초반에 한스 머거라고 이제 사람의 뇌파를 측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지만 이제 1980년대부터는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져서 ADHD라든지 학습장애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뇌파라는 것은 이제 시간당 이렇게 정기적으로 얼마큼 빨리 뛰냐에 따라 이제 헤르츠가 있는데 이렇게 천천히 뛰는 게 있고 빨리 뛰는 게 있습니다. 1헤르츠냐 2헤르츠냐에 따라 속도가 달라지고 더 빨리 뛰는 건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델타파, 세타파, 알파파가 있고요. 델타파는 이제 수면 뇌파인데 지적장애 아이들한테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즉, 이 아이는 수면 시에 나타나야 될 뇌의 어떤 그런 뇌파들이 평상시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즉, 뇌가 깨어있지 못한다는 거죠. 이제 손상을 받았을 때도 많이 생기고요. 세타파는 ADHD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멍합니다. 역시 세타파도 많이 나타납니다. 알파파는 이제 편안한 뇌파인데 이것이 너무 많게 되면 역시 이것도 백일몽이라든지 불안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너무 적어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 따라서 이런 어떤 이 느린 뇌파상에서의 문제들이 많이 동반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베타파는 집중과 관련된 뇌파고 이 영역이 부족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SMR8하고 역시 차분하게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 영역도 부족한 경우들이 많고요. 사회성하고 관련 있는 뇌파는 뮤파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거울신경세포라고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거울신경세포는 타인을 모방하고 이제 학습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건데 주로 자폐성 장애 아이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데 이 거울신경세포는 이제 이 9에서 12Hz 사이의 어떤 뇌파 영역이 이제 관련이 있어서 이 영역을 이제 확장시켜주는 훈련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마파는 이제 고인지와 관련된 능력인데 이제 저희가 올해는 이 감마파에 대한 훈련들을 아이들한테 많이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마파에 대한 연구는 별로 이 뉴로피드백 어떤 논문이라든지 연구에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감마파를 하면서 소셜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들이 이제 많이 개선된 경우들이 많이 보였었기 때문에 감마파 쪽에 훈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파마다의 특징들이 다 다르고 그런 뇌파들이 이제 균형과 안정이 이제 필요합니다. 두뇌의 기능들은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 각각의 역할과 인지와 정서와 모든 기능들이 다 다르고요. 좌뇌는 뭐 추론하고 쓰고 말하고 숫자, 논리 그래서 이제 좌뇌형인 사람들은 이제 계획한 대로 하는 걸 좋아합니다. 나는 이렇게 딱딱딱 계획한 대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좌뇌형. 우뇌형은 이제
입체적이고 창의적이고 상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그때그때 상황 나눠서 하지 뭐. 여행을 가더라도 이제 오전에 뭐 해야 되고 오후에 뭐 해야 되고 뭐 이런 분들이 계시고요. 오전에 뭐 그때 상황을 또 그러면 또 언제든지 뭐 그때그때만 알아서 하지 뭐 이런 분들은 이제 좀 운행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이 내가 자녀형이구나, 내가 운행형이구나 이제 아마 이제 어느 정도는 그런 얘기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시고, 우리 아이도 지적장애를 갖다가도 좌뇌형인 아이가 있고요, 우뇌형인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뇌형인데 지적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그 아이한테 한 번에 여러 개를 막 얘기해, 막 이거 뭐 여러 개를 얘기하면요 정신이 화가 납니다. 근데 우뇌형인 지적장애 아이한테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지적을 하면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적장애를 있건 간에 이 아이는 좌뇌가 더 발달할 수 있고 우뇌가 더 발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어떤 성향에 맞게끔 교육을 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가 그래도 좌뇌형이라면 하나씩 너 한 번에 많은 걸로 이렇게 가르쳐주려고 그러면 아예 안 해버리거든요. 엄마가 너무 많은 걸 주면 난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포기해버립니다. 엄마랑 얘기하기 싫어해요. 그렇지만 이제 엄마가 내 패턴을 잘 알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나 잘하는구나, 하나씩 주시는구나. 또 어떤 애는 하나씩 답답합니다. 한 번에 딱 하고 그냥 끝냈으면 좋겠는데 엄마가 계속 하루 종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막 폭발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아이의 어떤 스타일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교감신경과 우리 부교감신경은 아마 중고등학교 때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뭐 교감 선생님이 오면 눈이 커지고 부교감 선생님이 오면 이제 눈이 좀 이렇게 풀려지고 이제 소화가 잘 되고 뭐 이런 어떤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중추신경계는 자율신경계랑 연결이 되어 있어서 눈부터 시작해서 숨 쉬는 거, 심장 뛰는 거, 소화시키는 거, 소변 보는 거에 이르기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적장애 아이들 중에는 상당히 많은 수가 이 자율신경 기능에 문제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아이는 소화력이 많이 떨어지는 아이들도 있고요. 어떤 아이는 소변 조절이 잘 안 되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침분비 조절이 좀 조절이 안 되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심장이 막 뜁니다. 막 뜁니다. 특별히 놀라게 한 것도 없는데 막 뛰어요. 어떤 아이는 호흡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 따라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뭐 인지치료를 한다고 해결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몸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게 좋아지면 또 그거의 발달이 또 지능의 발달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고요. 이 복잡한 치료들은 주로 이제 바이오 피드백이나 한약이나 침구 치료에서 이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체질에 따라 조금씩 다 다르고요. 뉴로피드백은 이렇게 머리에다가 전극을 꽂아가지고 훈련을 하고요. 이건 혈류 뉴로피드백이고, 이거는 그냥 이지 뉴로피드백입니다. 좀 다릅니다. 혈류 뉴로피드백은 전두엽에 혈류량이 늘어나게끔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저희만 딱 쓰고 있는 거, 아직까지 한국에 도입이 안 됐습니다. 이 뉴로피드백을 이제 많이 쓰고 있는 건데, 이제 이것도 부위와 역할에 따라 효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아이한테 좀 맞게끔 해주는 훈련들이 이제 필요로 합니다. 뉴로피드백은 최근에 이제 아스퍼거증 아이 학부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번 주 월요일날 상담을 하는데, 아이가 1년 반을 치료했는데, 아이가 예전에는 유치원에서 감정도 없고 사회성도 없고 교육관계도 안 됐고 뭐 화만 내고 무반응이거나 화만 냈었는데, 이제는 유치원에 잘 지내는 겁니다. 물론 소셜이 더 늘긴 늘어야 되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어머님이 이 훈련하고 왜 그게 좋아진 건지 1년 반을 했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뇌 기능이 좋아져서 좋아진 겁니다. 그 아이한테 저희가 사회성 프로그램을 해본 적도 없고, 이 아이한테 친구들한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지만, 뇌 기능이 원래의 기능으로 누구나 건강하게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신경학적으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되게끔 하다 보면 아이가 조금씩 사회성이 들면서 현재 유치원에 적응 수준이 굉장히 많이 좋아서 친구들하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왜 좋아지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참 보통은 가르쳐야만 좋아지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가르치지 않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면서 그 기능을 이제 올려주는 방식이고요. 부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말고도 굉장히 많고요. 여기 FZ를 훈련할 수도 있고요. C4, C3, P3, P4, O1, O2 뭐 굉장히 많습니다. 요것만 있으면 다행인데 T3에 F7 두 개를 연결하는 훈련도 있습니다. 또 요것만 있으면 다행인데 거기에서 또 알파를 높일 수도 있고 세타를 낮출 수도 있고 뭐 변수가 이제 막 수도 없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수천 가지의 훈련 프로그램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는지가 이제 관건인데,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된 거는 C3, C4, T3, T4 훈련 요 세 가지만 쓰고 있습니다. 큰 대학교는 수천 가지 훈련 프로토콜 중에 세 가지 쓰니 당연히 이제
치료 효과에서는 한계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수천 가지 중에 우리 아이들이 뭘 해야 되는지 찾는 것 자체는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지만 그래도 실패를 통해서 조금씩 알게 되는 건데 어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게 그냥 뭐 이렇게 같이 배워가지고 아 우리 아이 해줄까 이런 수준으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한 3, 4년은 이것만 파도 굉장히 힘든 그러한 치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